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비판 여론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 개혁 기구를 주문했고요. 여당은 경찰 개혁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이런 개혁과 역량 점검은 문제가 생긴 뒤가 아니라 권력을 몰아주기 전에 끝냈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오늘 다시 만납니다. 핵심은 여전히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인데요. 오 시장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 정부는 녹지 기능이 훼손된 곳을 활용하자고 맞서고 있어서 접점을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주택 공급마저 정치적 힘겨루기가 되면서 시장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종 신고 2건의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의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 4명이 전원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경찰청의 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조처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기강회의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경기도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남성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활용 등 도심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다시 만납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서울시가 절충안으로 제안한 용산공원 주변 부지와 대체 부지 활용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매체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통항을 포함해 휴전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제주에서 실종 100여일 만에 발견된 시신이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 시기와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오전부터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임시 부검실에서 치아 확인을 통해 신원이 먼저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시신은 석 달 전 실종된 장미란 씨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해 지문이 없어 유전자 검사도 긴급 감정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히는 정밀 감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는 수주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집중 수색 나흘 만이자 실종 104일 만에 장 씨가 평소 반려견과 산책하던 길목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였으며 휴대전화와 소지품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서 여부와 실종 직전 행적, 타살 정황 등을 정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실종 신고 2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부경장에 대해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조작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부경장은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실종 사건 2건을 허위 종결한 부모 경장이 처리했던 실종 사건 가운데 일부는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부경장이 처리했던 실종 신고 298건 가운데 10건 정도는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처럼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최소 3건 정도는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이 제주 서부경찰서의 지휘관부 모두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조처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경찰청이 대기 발령한 제주 서부경찰서 전현직 간부는 모두 4명입니다.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모경장이 실종팀 소속이었던 만큼 실종팀장과 형사과장, 경찰서장이 나란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건이 처음 접수된 지난 5월 제주 서부서를 지휘했던 전직 서장 역시 대기 발령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에 지휘 라인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찰 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조처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 차원의 감찰은 대기 발령과 별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직후 사건 처리 과정뿐 아니라 지휘관리 감독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본청 감찰을 내려보내서 사건 접수부터 처리 종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담당 직원들은 감찰 공지가 나온 뒤 곧바로 제주로 향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과 사건 구조부터 파악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라 실체 파악까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부경장의 허위 종결을 윗선이 언제 알았는지, 사태를 알고도 은폐하려 했는지 밝히는 것이 감찰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회의와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고 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게 된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능력과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적금 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전직 경찰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편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들어갔지만 이미 범행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김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주변을 모두 경찰이 통제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건 월요일 저녁. 한풀에 많이 일했어요. 아들이 사람이 한 30년 정도 온 것 같은데 저기도 이뻐야 되고 이뻐야 되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경기도 숙박업소에서 A씨 전 남편 B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B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갈등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에는 B씨가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다른 가족 신고가 서울에서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범행 추정 시각은 실종 신고보다 앞선 새벽입니다. 실종 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더라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후에 경찰들이 와서 제가 CCTV 보여달라 해서 새벽 3시쯤인가 신랑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전에는 A씨 집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갔고 저녁에 다시 가서 유리창이 깨지고 A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경찰은 B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에 임시 공동 해상 통로를 개설하고 기뢰 제거 작업에도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전쟁이 전 세계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테헤란을 찾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양측은 중동 전쟁으로 막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재개와 관리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시 공동 해상 통로 개설과 해협 내 기뢰 제거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영구적인 해상 통로와 장기적 관리 방안, 정보 교환 체계 구축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국제법을 준수하고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 존중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이란은 경제 압박으로 선회한 미국을 연일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경제 전쟁은 전 세계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민족 자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복종하거나 보복에 직면할지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갈등 중인 캐나다까지 거론하면서 미국 횡포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한 국가라고 짚었습니다. و ما تقریبا اطمینان داریم که بسیاری دیگر از کشورها هم یا به صورت رسمی یا غیر رسمی نخواهند پذیرفت و انشالله شکست خواهند خورد. 물밑에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재개하려는 중재 노력도 계속되고 있지만 경제 제재를 둘러싼 양측의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호르무즈 해협에서 규례를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러시아 매체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통항을 포함해 휴전에 합의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먼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보도부터 보죠. 어디에서 뭐라고 보도한 겁니까? 네, 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 노보스티가 조금 전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통항을 포함해 휴전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군 소식통과 이란의 안보 소식통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해를 포함해서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소식통은 또한 양국 간 휴전 합의가 며칠 내로 발표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국방군 총사령관은 현지 시간 24일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대통령 등을 만났는데요. 휴전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식통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국과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국제 수역에 있던 모든 기뢰가 제거됐다는 보고를 미 해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임시 공동 해상 통로 개설을 협상하는 가운데 미국이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고 있다며 통제권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미국이 중동에서 외교 인력을 다시 복귀하게 하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미 국무부 문건을 인용해서 이란 전쟁 뒤 철수했던 중동 지역 외교관들의 복귀가 이번 주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을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 오만 주재 대사관에도 외교관들이 복귀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돈줄을 끊는 경제 압박에 무게를 실으면서 이란을 겨냥한 전면 타격 시나리오를 접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전날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 경제 제재에도 국제 원유 공급이 급격히 줄지 않을 거란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또 구애에 나섰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게시물을 동사 시제만 과거 시제로 바꿔 다시 올렸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아 미 국방장관에게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구애 메시지를 재차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So we were doing a massive war exercise. I thought that was very insulting to somebody that frankly has been, during my term at least, very well behaved.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판문점 회동 때 김 위원장과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최근 잇따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제 회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나옵니다.
미 중앙정보국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 재단 선임 연구원은 회담 가능성은 희박하거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식량과 자금, 군사기술을 지원받고 중국과의 교역도 회복하면서 과거처럼 미국의 제재 완화가 절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회담 대가로 추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한미 훈련이 더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려 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서울 정동에서 다시 만납니다. 1차 회동에선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는데 이번엔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엿새 만에 다시 마주 앉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역시 쟁점은 용산공원 활용 문제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상 공원 조성지구로 묶인 본체 부지도 집 짓는 데 쓰자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1cm도 내줄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지난 회동 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말하는 훼손지를 놓고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용산 전체를 놓고 하겠다는 거고 그린벨트처럼 용산공원도 훼손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집을 짓는다. 이제 훼손이다 말씀하시는데 용산공원은 훼손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떤 용도로든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회동에선 서울시의 역제안 내용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산재부지인 캠프킴과 이태원 국군재장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자고 한 데 이어 탄천 물재생센터로 쓰이고 있는 서울 일원동 일대의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대체 부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물량과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입니다. 추가 물량과 사업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당장 급한 정부가 서울시의 대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접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거부해 결국 조사관이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쿠팡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라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쇼핑몰보다 가격이 비싸면 자동으로 할인 쿠폰이 발행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공정위 현장 조사에 응해온 쿠팡은 이번에는 미리 통보를 못 받았다며 거부했습니다. 공정위 직원들은 20일과 21일, 24일에도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계속된 거부로 결국 철수했습니다. 공정위 현장 조사가 방해를 받은 적은 있지만 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 자체를 전면 거부한 건 처음입니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현장 조사에 대한 집행 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쿠팡은 사전 통지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이고 공정위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 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사 정보 유출 혐의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현장 조사에서 사전 통지를 예외로 삼아왔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의 조사 거부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성과급 60%를 주식으로 주는 SK하이닉스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부결돼 재협상 수순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던 현대차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2달간 교섭 끝에 내놓은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반대 50.1%, 찬성과는 불과 25표 차이로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성과급의 60%를 주식으로 주기로 한 데 대한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첫 해인 내년도 지급분에 대해서는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엔 주식 비중이 커지고 주가 변동으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후 공개된 기술사무직 노조 투표 결과는 찬성이 많았지만 생산직 노조에서 반대 결과가 나온 만큼 노사가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후속 일정에 대해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3년과 2024년에도 노사 잠정 합의안이 부결돼 재협상한 전례가 있습니다. 찬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타협점을 찾을 거란 전망도 있지만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던 성과급 지급 방식을 변경한 데 대한 반감도 큰 것으로 전해져 교섭 장기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던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성과급 400%에 1,27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상여금 인상은 내년 단체 교섭에서 재논의하고 정년 연장은 법률 개정 시 임금 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측이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제기했던 손해배상 가압류 10건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앞으로는 금융사가 고위험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과거에 발생했던 역대 최대 손실률도 함께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지침이 바뀝니다. 정부가 뉴홈 청약자에게 제공하는 전용 모기지의 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하고 연 1.9에서 3%의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확정 시점이 다음 달에서 10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 분야 마이 데이터 서비스 대상 범위를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신청과 같은 업무도 AI 에이전트를 통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9명이 각종 연금을 받지만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월 50만 원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20% 넘게 늘어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제주에서 잇따른 실종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에서 실종됐던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를 가장 먼저 했던 30대 남성이 피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실종됐던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일 밤 친구와 헤어지고 연락이 끊긴 지 닷새 만입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의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산에 있는 길거리에서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근처에 있는 B씨 주거지도 수색했는데 이곳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경산의 한 대학원 소속으로 지난 14일 수료증을 받기 위해 입국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다음 날인 21일 저녁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최초 신고자는 피의자인 B씨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자였던 B씨를 애초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는데 진술에 수상한 점이 있어 범죄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2살 김상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새벽 3시쯤 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옛 연인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상수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은 당일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보복 살인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엄벌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아기의 팔을 붙잡고 번쩍 들어올립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아이를 향해 발길질합니다. 지난해 10월 전남 광주 여수의 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신모 A씨의 학대 장면입니다. A씨는 모두 19차례에 걸쳐 숨진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고 아이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장기출혈, 다발성 골절 등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뒤늦기는 했으나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형별의 진정한 목적은 갱생과 공동체 회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육아 스트레스와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감형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이에 대한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씨 부부의 엄벌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는 항소심 감형에 대해 허무함에 충격이 크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상대로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의 건강검진 의무화를 담은 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추가 피해자도 확인되면서 이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1년여간 여중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의원 휴대전화 속에 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이 확인되면서 추가 피해자 1명이 확인됐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성범죄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 4명으로 늘었지만 최 전 의원은 수사 초기부터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추가 피해자 있는 걸로 확인된 혐의 인정하세요?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안 수사를 통해 최 전 의원의 성착취물 제작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를 상습 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성매수에 그친 게 아니라 여러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성착취 이 범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의 어떤 성매수가 아니잖아요. 범행의 대상의 어떤 확장성까지 보이는. 수사 과정에서 당초에 알려진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서 사안 중대성도 커진 상황. 구속 상태로 서교될 법정에서 최 전 의원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물놀이 시설 여자 탈의실에 변장한 채 들어가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에게 성추행 혐의도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A씨는 지난달 17일과 30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이용객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두 번째 범행 이틀 뒤인 지난 1일에는 캐리비안 베이 파도풀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도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관위의 각종 비위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이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선발대 인력도 파견받아
본격적인 출범 준비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투표율 조작 등 선관위의 각종 비위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 수사를 진두지휘할 특별검사부 인선을 위한 막판 검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하루 이틀 내로 대통령실에 10명의 후보자 명단을 보낸다는 계획인데 대통령은 요청을 받고 5일 안에 5명을 최종 임명해야 합니다. 앞서 서초동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일부 수사관들이 합류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법무부와 경찰로부터 선발대 성격의 인력도 파견받을 예정입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에 참관해달라는 국회 국조특위 측 요청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참관 요청이 돼서 저희들이 특검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절차로 임해야 될지 그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하고 법률적인 근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꼼꼼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2달가량 먼저 집중 수사를 이어온 검경 합수본 수사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이첩 방식도 논의됐습니다. 이 특검은 수사 기록의 분량까지 모두 통보받았다며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해 이첩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합수본도 수사와 더불어 마무리 기록 정리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외유 출장 의혹의 경우 합수본 단계에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특검이 다음 달 초 현판식을 마치고 어떤 사건에 대해 1호 강제 수사에 착수할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는 오늘 오전 10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김태호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해당 조치가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기 위함이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취지로 계엄을 정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각종 청탁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령층을 노려 10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과 중국의 공조수사로 적발됐습니다. 먼저 악성 앱을 깔게 해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장악한 뒤 카드 배송기사부터 경찰과 검사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죄를 벌였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경찰에 인계되는 사람들.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입니다. 소포영장 발부됐어요. 경영인상이 할 수 있고 변명이 돼 있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강원경찰청이 중국 공안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했습니다. 범죄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을 노렸습니다. 체크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를 건 뒤 이른바 전화 가로채기 악성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전화를 조직원이 대신 받도록 만들어 의심을 피했습니다. 이후 카드 배송기사와 경찰, 금감원, 검사 등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자산 검수가 필요하다고 속여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100억 원 넘게 가로챘습니다. 피해자의 자산이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편함에 넣어두게 한 후 국내 세탁책을 통해 수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가상자산을 구입하여 직접 전송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범죄 수익 지급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책 등 10명을 중국 현지에서 검거했고 이 가운데 한국인 조직원 6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더욱 치밀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관련 범죄를 뿌리 뽑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원희다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어 나오실 때 우산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남부 일부와 제주 산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일부 도심과 해안가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3도, 청주 25.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 광주 35도, 대구 3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후 남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볕이 묻혀 강하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어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현직 경찰관 부경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의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났는데 하루 만에 다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깊게 눌러 쓴 남성이 법원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경장입니다. 부경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법원이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포 적부심을 인용함에 따라 부경장은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해 1시간여 만에 영장 실질 심사를 마쳤습니다. 부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고 지난달 초 60대 남성 실종 신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덮어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부경장이 실종팀에서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중 접수받아 셀프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결국 부경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부경장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된 부경장을 상대로 허위보고 경위와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경장이 실종팀 근무 1년 5개월 동안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 현직 경찰관 부경장이 이 관련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 거짓 코드를 입력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불과 2시간 반 만에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에서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소재가 확인됐다고 입력하면 실종이 해제 처리만 되지만 변사나 교통사고 사망 등의 특정 사유 코드를 입력하면 목록에서 아예 사건이 사라진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기강회의와 무책임을 지적하면서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찰의 기강회의와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애초 관련 내용이 모두 발언에 계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미란 씨 사건을 비롯한 여러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초동 수사와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접 발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며 국민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고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선 직원의 잘못을 그 직원을 문책하는 것만으로 끝낸다면 지휘 책임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지휘 라인 엄정 문책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5월 장윤기 사건에 이어 경찰의 잇따른 부실 대응 논란 속 거대해진 권한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거듭 주문한 만큼 앞으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개혁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체열을 통한 음주 측정은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만약에 경찰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그렇게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유죄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A씨. 경찰이 10여 차례 호흡 측정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는 경찰의 호흡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지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체열을 통한 음주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이 조항에 따라 A씨 동의를 받고 체열을 거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혈액 채취 과정에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관들이 호흡 측정이나 체열 둘 중 하나에는 무조건 응해야 한다고만 설명했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게 A씨 주장이었습니다. A씨의 이런 주장은 파기환송심에서 관철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둘 중 하나에는 응해야 한다는 경찰의 말이 A씨에게 체열의 의무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부정확한 설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 혈액 감정 결과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장례식장은 유족이 일일이 식장의 잘잘못을 따지기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맘대로 화환을 재활용 업체에 넘기는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아왔었는데요. 이런 부당한 관행을 막기 위해서 표준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 일부 장례식장은 유족이 처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장례식장과 연결된 업체가 화환을 팔라고 해서 거부했더니 빈소에서 난동을 부렸다거나 협박했다는 상주들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시청이랑 우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폐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분명 배송 왔던 사람이 그 다음날 그 화환을 들고 차에다 실었어요, 그거를. 터무니없이 많은 이용료를 청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처음에 가변적으로 받은 금액보다 나중에 실제 결제한 금액이 2배라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그런 마음을 좀 이용하는 것 같긴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부당한 관행을 막기 위해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화환의 경우 유족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례식장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만 처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밥과 국, 반찬, 떡 등 조리된 음식은 반입을 제한하지만 과일이나 술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이라도 미리 협의하면 반입이 가능한데 문제가 발생하면 유족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용료 구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맺기 전 유족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표준약관은 강제성은 없지만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자, 다음 주에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법원이 채권단에 모입니다. 이를 앞두고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는 이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방문한 손님이 꽤 많은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매장. 다만 물건이 얼마 안 남은 상점과 텅 빈 매대를 보고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도 보입니다. 앞서 홈플러스가 영업을 중단한 사이 이렇게 폐업을 선택한 업체들이 많았다는 것이 주변 상인들의 설명입니다. 정부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도 입점업체들은 이번 사태로 매출 감소가 극심하다고 하소연했고, 철수하는 거 좀 보류해달라. 그런 업체들이 다 빠져버리면 조그만 업체들 가지고는 장사를 유지해 나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홈플러스로부터 각자 받아야 할 납품 대금이 수억 원대인 협력업체들도 자금난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미수 금액이 한 18억 정도 지금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크고, 그리고 홈플러스에 대한 전용 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납품업체들의 반발은 홈플러스 회생 계획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회생법원에선 채권단과 주주 등이 모여 홈플러스의 회생안 승인 여부를 표결하는데, 부결될 경우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첫 1년 6개월 동안 미지급 납품 대금의 0.5%를 주면서 총 3년에 걸쳐 원금을 다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총 7,900억 원어치 채권을 보유한 납품업체 대표들이 모인 협의회에선 더디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8년도까지 0.5%밖에 변제를 안 해준대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인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좀 들고. 이런 상황에 시선은 골든타임인 일주일 안에 납품업체를 포함한 채권단을 설득할 만한 안을 홈플러스가 다시 제시할 수 있을지 등에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사표가 수리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4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습니다. 13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 장관은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하다 지난 18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정식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를 만나 수도권 1극 체제 개선과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많은 문제 중 핵심은 수도권 1극 체제라고 짚으면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용산공원 활용 등 도심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다시 만납니다. 두 번째인 이번 만남에서는 서울시가 절충안으로 제안한 용산공원 주변 부지와 다른 대체 부지 활용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취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후반 당 운영 구상을 밝힙니다. 회견에선 장 대표가 그동안 강조해온 당원 중심 정당으로서의 재편을 위한 쇄신안이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앞서 김 대표는 취임 후 주 2회 지역을 찾는 지역 정치를 약속했는데 민주당의 전통적 약세 지역부터 훑으면서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남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제자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 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 강사 현우진 씨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현 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와 공모해서 수학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모두 3억 4,6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이고 한몸이라면서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옅은 미소를 띠고 나란히 걸어옵니다.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 직후 당권 주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지 엿새 만에 이번엔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은 하나라며 국민이 맡긴 역할을 충실히 해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이자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낸 피워낸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극복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은 크지 않다며 내부 결속을 당부했습니다.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위에 있는 형제가 되겠죠. 김 대표도 당이 본격적으로 걷어붙이고 실력 발휘를 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라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당대표 후보자들과의 식사 자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회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이번 만찬에서는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소통이 있었던 거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만찬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민생, 개혁 법안과 2027년 예산 편성에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오는 금요일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여당과의 잇따른 소통 행보는 집권 2년차를 맞아 주요 법안 통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정 간 끈끈한 원팀 기조를 바탕으로 산적한 현안을 풀고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쪽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대표직에서 사퇴할 계획이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 그리고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태,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임할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개혁신당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지율 측면에서도 정체되어 있는 흐름들이 역력해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권의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영입하겠다면서 외연 확장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속에 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내 입단속에도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김민석 호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 10개 특별기구, 이른바 메가텐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대통합추진단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기는 대통합이 원칙이라며 진보와 중도는 물론 보수까지 아우르는 인재 영입 구상을 밝혔습니다. 개혁과 중도 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에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저희들이 대대적인 영입을 할 것입니다. 범여권 공조를 위해 진보 성향 야 4당 대표들과의 비공식 협의체 구성도 제안하며 즉석에서 이름도 붙였습니다. 제가 오늘 발견한 사실인데 의원회관 5층이 진보의 코너입니다. 앞으로 5층 코너 모임을 하면 괜찮겠다.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동시에 내부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발언으로 문제가 생기면 공개 경고하겠다고 주의령을 내린 겁니다. 최근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다 조작기소특검법 정기국회 처리 등 당내 조율되지 않는 개인 발언이 여과 없이 나오자 내부 입단속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국민은 민생 경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이재명 구하기에만 매달리려 합니다. 다만 대통합 시동 첫날부터 당 안팎에선 단합과는 거리가 먼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왕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또 저격한 데 대해 내란 세력을 돕는다는 격앙된 반응은 물론 비평가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란 입장도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또 대통합 대상인 조국혁신당에선 내후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당내 결속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민주당의 대통합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김민석 대표 체제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실제 징계 추진까지 벼르는 중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 야권 불참 속에 반쪽 개회한 국회 운영위가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가 판단을 내린 역사에 대해 학술이라는 이름표만 붙여 허위 주장을 키웠다며 역사 왜곡 쿠데타에 동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정에서 이미 허위로 판정된 주장에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표만 바꿔 붙였을 뿐입니다. 앞서 이진숙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5.18 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열고 뉴라이트 단체를 초청했습니다. 토론회에선 5.18 민주화 운동이 소요 사태란 표현 등 왜곡된 주장이 여과 없이 발표됐습니다.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 사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 의견과는 별개인 학술적인 견해로 한정해서 봐야 한다면서 의원직 제명까지는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탈북민 출신 박충건 의원의 김일성 만세하던 사람이라고 말한 민주당 의원이야말로 윤리위 대상이라며 이번 의결은 다수 폭거라 일축했습니다. 다수 여당의 폭거로 결의문만 채택하고 윤리위원회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권에서는 실제 징계 절차에도 본격 힘을 싣는 기류입니다. 윤리특위 구성에 이어 본회의 절차를 거쳐 실제 제명까지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신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이진숙 징계안을 심의하고 가장 중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시로 대화하자던 여야 대표 간 첫 회동이 얼마 되지 않아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사실상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 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국방부가 오늘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군 관계자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육해 공사 총동창회 등을 포함해서 군 안팎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오늘 공청회에서는 통합 사관학교에 대한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조업의 회복세에 더해서 최근 서비스업의 실적도 개선되면서 기업 체감 경기가 크게 살아나 관련 지표가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기업 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1.1포인트 오른 99.6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수치는 2022년 9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한국은행은 제조업 회복세와 함께 비제조업 분야에서도 매출과 자금 사정이 개선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 소식 알아봅니다. 미국의 대대적인 경제 전쟁 선포에도 이란은 여전히 굴복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의 최대 돈줄인 중국도 미국의 제재 확대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이란과의 협력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헤란 주유소 앞에는 긴 차량 행렬이 꼬리를 잇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왕따 제재까지 가중되면서 경제난은 더욱 심각해진 상황. 하지만 이란 정부는 굴복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 역시 미국의 제재는 통하지 않을 거라며 주요 교역국들도 미국의 요구대로 이란과 거래를 끊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به قول معروف امتحانشون رو پس دادن خدا رو شکر با کشور ما بودن و منافعشون هم در کشور ما هست من فکر نمی‌کنم. 실제로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으로 이번 제재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인 중국은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中国同伊朗的合作始终
在国际法的框架内进行，不应受到干扰破坏。 다만 미국이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제 충돌은 피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 경제의 모든 생명줄을 끊겠다면서도 정작 최대 돈줄인 중국의 은행과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It's unclear sort of how willing the administration is to go there, especially with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Xi Jinping planning another summit meeting. 이런 가운데 종전 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어 강대강 대치 속에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을 암살하겠다고 위협하는 영상이 올라와 미 경호 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 CNN 방송은 이란 국영 IRIB 방송을 통해 배런 트럼프를 어디서 죽일까란 영어 문구로 시작되는 3분 분량의 영상이 지난 주말 방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IRIB 영상에는 뉴욕시의 트럼프 타워를 포함해 배런이 공개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걸로 알려진 장소들과 $10,000,000 현상금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음성이 나옵니다. 배런에 대한 위협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요인을 경호하는 미국 비밀 경호국도 파악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전망을 수치화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고유가 여파 속 8월에도 소폭 하락하며 2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경제조사단체인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8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잠정치는 89.4로 전월보다 0.8포인트 하락했고 시장 전망치인 90.2를 밑돌았습니다. 미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를 웃돌면서 고유가와 생활비 부담, 또 고용 둔화가 소비 심리에 부담을 준 걸로 풀이됩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발생한 강력한 토네이도로 주택 수백 채가 파손되고 39명이 다쳤습니다. 마을을 순식간에 초토화한 긴박했던 순간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멀리 보이는 하늘에 회오리 바람이 소용돌이칩니다.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어느새 하늘을 가득히 채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거대한 기둥이 지상의 흙을 비롯해 모든 것을 빨아올리기 시작합니다. Ah ouais, il y a du vent, regarde. Mais non, mais il y a vraiment un tourbillon et les gens ils y vont. Il est là en fait. Regarde, il y a plein de trucs qui volent. 그 아래 있던 주민들에게는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토네이도에 빨려 날아가지 않기 위해 집안 곳곳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프랑스 남부 오드주에 있는 작은 마을 포마.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허물어지는 등 가옥만 수백 채가 부서졌습니다. 지역 당국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밝혔는데 일부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n a fui. On s'est enfui littéralement. Ça nous est tombé dessus. Un instinct de survie nous a dit de partir et sinon je pense qu'on serait mort. Vous voyez, il n'y a plus rien. Tout est broyé, tout est détruit. Donc. 현지 기상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토네이도 발생은 흔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여름 프랑스에 닥친 폭염과 산불에 이어 토네이도까지 발생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이 이스라엘군의 호의를 받으며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기념비를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이스라엘 극우정당 소속의 즈비 스코트 의원은 요르단강 서안의 마다마 마을을 찾아 이른바 순교자 기념비를 쇠망치 등으로 직접 부쉈습니다. 스코트 의원은 이 기념비가 2000년대 초 이스라엘을 이는 겨냥한 테러에 가담했던 인물들을 기리고 있다며 테러를 선동하는 상징물을 직접 철거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스코트 의원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계속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오늘도 덥습니까? 네, 오늘도 막바지 여름 더위는 계속됩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31도까지 오르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또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의 비는 오전에 시작돼 퇴근길 무렵 정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또 남부 일부 내륙과 제주 산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일부 해제 완화됐지만 여전히 습도 높은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특히 충남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사이 일부 도심과 해안가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 청주 25.8도, 제주 27.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남부지방은 광주 35도, 대구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모레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이번 주말 동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서울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예년 수준과 비슷해질 전망입니다. 출근길 내륙 곳곳에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한 만큼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